가만히 더 시입니다. 어제 장은 나스닥 종합, S&P 모두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트럼프는 관세 압박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 타코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간 단위로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코스피는 또다시 신고점을 돌파,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완전히 90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국장도 병행해야 된다.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현재는 너무나도 과열의 구간은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부분 매도 또는 홀딩이라고. 원래 주식은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 적절한 지지받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를 강력하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수익률은 수십 프로, 많게는 수백 프로까지 나오는데 자신의 수익률은 이 올라갔을 때 잡았을 시는 불과 10% 안쪽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비교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적절한 자리에서 못 누르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시 물을 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데일리 단타로 하든가 아니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데 계좌 수익률이 한 70%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공포지수는 64. 오늘 또 주간장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후에 텍사스의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또 ASML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서 강력한 수급으로 26년 상반기의 마지막 초과열의 장이 오늘 밤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드앤콜 옵션은 약간 내려간 0.71. 통상적으로 푸드앤콜 옵션이 0.7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굉장한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US100 나스닥 지수,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요 검정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또 주간장에서 이 저항을 뚫었다. 이 저항을 뚫고 요 채널로 들어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난 24년 6월, 7월에 불장, 그리고 지난 24년 12월에 불장, 그리고 최근이죠. 25년 10월 달에 불장.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요 채널에 들어가면은 초광기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그 광기가 끝나면은 사요나라. 그 광기가 끝나면은 사요나라. 그 광기가 끝나면은 사요나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모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는 것은 대찬성이죠. 하지만 그 물량이 무한 홀딩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서 이런 지지받는 데서 매수를 한 물량은 조금씩 신규로 들어오는 탐욕에 물든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해온 방법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한 물량만 들고 가고 조금씩 덜어낸다. 엔비디아는 현재 주간장에서 반도체 ASML의 실적 호조로 한 190달러, 이 통곡의 벽이었던 190달러를 넘겨주고 있네요. 이 강력한 이 매물을 뚫어낸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도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슬슬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 190달러 이상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 평단은 175부근, 요때 잡은 물량이고요. 이제는 엔비디아를 슬슬 매도의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를 뚫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시 조금씩 덜어낼 예정이고요. 쏙술 같은 경우는 이제 70달러를 돌파, 현재 이 70달러의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 기대감이 우주로 승천했다. 대부분의 쏙술 스윙러들의 목표가가 70불이었는데 그 자리가 온 거죠. 그들은 익절을 준비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탐욕의 불나방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TQ는 주간장에서 58달러 정도를 찍었습니다. 요 부분 TQ의 전고점은 60달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포트의 근간은 TQQQ입니다. TQQQ는 제 메인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에서 TQ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US100 나스닥 지수가 TQ와 똑같은 무빙이기 때문에 그것을 3배로 추정하는 게 TQ다. TQ도 사실상 볼린저 밴드 뚫었다. 슬슬 또다시 부분 매도를 준비해야겠죠. 테슬라는 남들의 잔치에 끼지 않는다. 남들이 잔치일 때는 내리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혼자 오르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싶은 종목.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오늘 장후인데 그 순간을 앞두고 메인 상승 채널을 어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매물이 굉장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이 정말 파격적인 현인콜이 아니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냥 테슬라는 추매 없이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데, 테슬라는 항상 이슈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 테슬라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SLQ, 테슬라 2배 숏이죠. 단기 매매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숏은 위험 상품이니까 반드시 생각과 다르게 갈 시에는 손절도 고려하는 그런 데일리 단기 매매로 해야 됩니다. 메타도 주간장에서 675,
675부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목균형표를 돌파한 자리, 그 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자리,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오면은 이 갭라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구간이죠. 이 갭라인을 주가가 공략할 수가 있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강하게 들어 올리면은 부분 매도의 구간. 그러나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빠그라진다 그러면은 저는 메타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요번까지 메타가 못 오른다고 한다면 정말 뭔가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FNGS는 기존에 이 파란색 저항 항상 맞고 떨어졌던 빗가게 하락 라인, 그것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저항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 삭제를 하고, 이제 FNGS가 빅테크의 호조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검정색 빗가게 상단 121선 라인과도 맞물려 있는 자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어설프게 올라도 추세는 하방의 추세니까 여기서 잡으신 물량이 있다고 하면은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다시 빅테크의 시대가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이미 나스닥 지수가 상승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이 FNGS 상품 저항은 여기까지다. 셉의 FNGU로 봤을 때 25달러가 현재 강력한 저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FNGU를 좀 추매를 했었고, 요 부근이 오면은 이 추매한 물량을 좀 덜어낼 생각이에요. UNH는 악재 뉴스와 어닝 쇼크가 겹치면서 큰 폭의 하락, 마치 이때를 연상시키는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기가 이제 텅 빈 구간이었고, 지금은 지난 최저점 이 매물대가 존재해요. UNH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다. 초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UNH는 헬스케어 섹터 1위 종목이고, 1위 종목은 상폐되거나 끝없이 내리진 않는다. 좀 길게 보고 모아가실 분들은 일단은 좀 상황이 현재는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초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아주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200일선이 언젠가는 상방으로 틀 수 있을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 저도 UNH가 손실로 바뀌었는데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포모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많은 포모가 오는 것 같은데, 주식은 단순해요. 그 누군가는 항상 최고점에서 그 물량을 받아준다. 이런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주식판을 완벽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탐욕의 구간으로 진입한 현재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은 적은 수익률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단기 매매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최고점에서 물린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공포의 구간이었다. 그 공포의 구간에 산 사람들이 계좌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나도 즐거워보자, 나도 그 밥상에 앉고 싶다 라는 생각에 뛰어들어서 취하다 보면은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밥상을 치워야겠죠. 증시가 상당히 좋아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취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홀딩 또는 부분 매도로 절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오를 때 매도를 하는 거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약간 내려온 상황. 현재는 금과 은으로 모든 자금이 쏠리고 반도체로 모든 자금이 쏠려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나도 못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와 나스닥에는 돈이 쏠리는 섹터고, 코인으로 들어갈 자금이 금과 은으로 모두 들어간 것 같아요. 전 세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금과 은으로 가버렸으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못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과 은이 내리기 전까지 코인의 상승은 없다. 끝없이 금과 은이 오른다면 코인은 오르지가 않는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금과 은도 지금 포모에 휩쓸려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턴은 지나간 거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아주 조금씩 먼 훗날을 기대하면서 매수해보면은 나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를 시 또 그때는 이 순간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코인이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금과 은에 강하게 매수를 해서 적절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시 고점에 물리는 리스크보다 차라리 코인을 초분할 매수로 진행해서 먼 훗날에 웃을 걸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뜻이에요. 금일 일정은 텍사스 어닝 서프라이즈, ASML,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장후에 마소, 메타, 테슬라, 램 리서치, IBM, WM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후에 애플과 샌디스크의 실적이 있죠. 오늘이 빅데이고,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선반영해버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실적 발표 후에 너무나 큰 상승이 오면은 그것은 고점이 될 확률이 크다. 마소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실적 발표 후나 어떤 큰 이슈로 엄청나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은 그게 그 후에 몇 개월간의 고점이었다. 오늘의 일정은 트럼프가 22시 30분에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이 연설합니다. 트럼프와 파월이 또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파월이 제 계좌에 도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도움을 안 줄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파월이 증시를 망가뜨리고 그 후에 빅테크의 실적으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실적은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베스팅의 새해 세일은 1월 30일까지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최대 70%의 세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오셨던 분들 현재 S&P와 반도체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상승이 왔을 때 너무 흥분해서 강하게 추매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주식은 욕심을 버리는 게임이다. 욕심을 버려야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